안녕하세요. 마토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 소식들을 들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소식은 올해 유럽 암호화폐 판매량 급증, 그리고 TMTG 코인이 스위스 거래소에 아시아의 첫 토큰으로서 상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잠깐 기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기반의 블록체인 벤처 캐피털인 패브릭 벤처스가 올해 유럽의 암호화폐 판매량이 아시아와 미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발표했다. 최근 보고서를 통해 유럽, 아시아, 미국의 올해 1월에서 9월 암호화폐 판매량 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1월에서 9월까지 유럽 ICO 판매량은 41억 달러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아시아 전역은 26억 달러, 미국은 23억 달러로 유럽과 비교해 절반 정도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이유가 나옵니다. 스위스, 몰타, 지브롤터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며 투자자와 신뢰관계를 맺은 것이 유럽의 암호화폐 판매량에 큰 증가 역할을 했다고 풀이했다. 자, 유럽의 국가들이 친암호화폐 정책을 내세우자 이렇게 판매량이 급증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럽의 암호화폐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금 기반 암호화폐인 TMTG 코인이 아시아 최초로 스위스 암호화폐 거래소 넥세스와 상장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TMTG 코인 발행사인 DGE 디지털 골드 익스체인지는 지난 13일 롯데 시그니어 호텔에서 열린 The TMTG Night 2018 행사에서 넥세스 거래소 상장 서명식을 진행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아시아에서 만들어진 코인이 유럽 암호화폐 거래소와 상장한 계약을 한 것은 TMTG 코인이 최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류경선 씨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인 것 같네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도 얼마나 가능성이 많은데 조금만 더 장려를 해주면은 정말 훌륭한 많은 코인들과 토큰들이 탄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알 수 있는 한 예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 정부 암호화폐 보유 거래 보고 의무화 추진.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스페인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 탈세를 막기 위해 이제 암호화폐 보유 상황 및 거래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는 제안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아직 승인된 상태는 아닙니다. 몰타 암호화폐 중개인 시험 개최, 응시자 대거 낙방. 몰타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중개인 굉장하죠. 얼마나 많이 장려를 하는지 굉장한 곳입니다. 이에 뒤떨어질세라 버뮤다 정부도 첫 번째로 ICO를 통과시켰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제주도, 그리고 몰타, 버뮤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도 섬나라죠.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섬나라에서 특별히 암호화폐를 잘 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레저 나노 S라는 하드웨어 월렛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유명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130만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130만 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해킹이나 거래소에 놨을 때 그거 암호화폐에 대한 도난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긴 한데 저희가 우리 암호화폐를 거래소에 놔두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기술적으로는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소유한 것이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는 제가 찾지 못했지만은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나와있죠.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암호화폐를 오프라인으로 보관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거래소가 해킹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리고 어제도 제가 전해드린 소식 중에 그게 있었는데 이메일만 해킹 당해도 이렇게 도난당할 우려가 많다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지수 24포인트 공포 지속. 그래서 오늘도 약간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공포지수가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유명 해커 조지 호츠 비트코인 캐시가 진정한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아이폰 탈옥 등 전 세계에서 천재적인 해커라고 불리는 조지 호츠가 최근 비트코인 캐시가 진정한 코인이며 나는 비트코인 캐시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라이트닝 네트워크는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 작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높은 수수료는
분명한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분이 화이트 해커인지 아니면 나쁜 해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으면은 어느 정도 이제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 자체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제 기술적인 면으로는 많이 뒤처진 코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상징성과 희소성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비트코인이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자, 일본에 관한 소식입니다. 일본 국세심사위 암호화폐 과세신고 표준화 간소화할 것.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앞으로 암호화폐 소득 산출을 더 간단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본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이런 면은 좀 부럽기도 한데 우리나라도 빨리 이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관한 그런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볼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최저점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지난 48시간 중에 그 5 빌리언 달러에서 3.8 빌리언 달러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볼륨이 향상하고 가격이 향상했으면 한다. 이런 식의 기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벡트에 관한 소식인데 전 세계의 주목을 한 번에 받고 있는 벡트의 그런 개장 날짜가 확실하게 나왔다고 하는데 그 날짜는 바로 12월 12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11월 달에 열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늦춰졌고 그 이유는 이 기사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제가 들은 바로는 CFTC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천천히 거래를 시작하고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장 자체는 이제 그 거래소로서 오픈은 11월 달에 한다고 해요. 그런데 완전히 이제 거래소로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12월 달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조금 아쉽긴 한데 이제 제대로 열리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완전하게 규제를 받고 완전하게 거래를 시작하기 때문에 더 이런 면에서는 더 안정적이고 좋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의 사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아이디를 가렸죠. 이렇게 어떤 분이 이것에 대해서 공유를 하실 때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할 때 절대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한창 올라가고 있을 때 이제 몰기지, 그러니까 융자금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빼가지고 얼마 정도였냐면은 그 8천만원에서 9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빼서 비트코인이 19,000달러였을 때 제일 높을 때 집어넣었습니다. 전부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자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돈과 이 돈 합쳐서 집어넣었는데 지금 남은 돈은 48,000불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미치겠다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손절 칠까? 아니면은 존버할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놓은 글인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말라. 네, 대출을 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하면서 투자하는 것은 절대로 저희들이 지양해야 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도 저도 실제로 커뮤니티에서 본 적이 있어요. 대출을 하셔가지고 작년에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신 분들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잘 되면은 물론 이제 최고인데 안 되면은 그 피해를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제 생각을 합니다. 거래소 후오비가 머리를 썼습니다. 어떤 식으로 머리를 썼느냐?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있죠. 그 미국의 달러를 상징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4개가 있는데 PEX, USDC, TUSD 그리고 GUSD가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들을 후오비에 입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후오비의 그 스테이블 코인인 HUSD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거래를 막 하다가 출금을 할 때는 다시 4가지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 중에 원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서 출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의 이름은 HUSD이고요. 머리를 굉장히 잘 썼죠. 이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BAT, Basic Attention 토큰이죠. 이 BAT의 사에서 만든 브레이브 브라우저가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업그레이드가 됐느냐? 그 크롬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익스텐션들을 이제 브레이브 브라우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고요. 이제 전에 버전보다 22%가 더 속도가 확장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BAT 토큰과 베이직 브라우저에 대한
브레이브 브라우저, 베이직 브라우저가 아니라 브레이브 브라우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모르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그 한 명은 모질라 프로젝트를 이제 새로 같이 이제 준비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인재 둘이 뭉쳐가지고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 탄생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BAT 토큰에 대해서 정말 좋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투자할 곳을 찾고 계신다면은 한번 알아보세요. 굉장히 장래가 유망한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하면은 레딧에서 이렇게 팁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BAT 토큰으로 주겠죠. 그렇게 팁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은 북한에 관한 소식입니다. 북한 해킹 그룹이 있는데 그 이름은 라즈루스라고 하고요. 이 북한 해킹 그룹이 5억 7,100만 달러 상당을 해킹을 해서 훔쳤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북한의 해킹 그룹이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해킹해서 거기서 또 돈을 이제 훔쳐갔다는 소리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암호화폐 관련해서도 이제 도둑질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름이 왜 이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이름은 이제 신약전서에 나오는 사람 이름인데, 그 이름을 김정은 동무 만세, 뭐 수령님 최고 이런 걸로 안 하고 이렇게 했는데 좀 궁금하네요. 왜 이름을 이렇게 했는지. 어차피 북한이 한 거 아는데 정은찡 최고 뭐나 뭐 슈퍼스타 김정은 이런 거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를 사용하게 되면은 50 밀리언 달러가 2초 만에 송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용은 30센트만 내면 된다고 하네요. 사실 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인데 다시 한번 기사가 나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잠깐 해봅니다. 다음은 VChain에 관한 소식인데, 이 해시허브라는 일본에 있는 회사예요.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이제 VChain과 파트너십을 맺고 이제 차를 이제 VChain에 등록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어디로 운송되는지 그런 것을 다 추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VChain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주목해야 될 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비트코인 카드입니다. 각국에서 비트코인을 어떻게 더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단면인데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ATM이나 그런 게 있다면은 사진을 찍어서 공유를 해주시면은 제가 방송에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이모저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토요일을 보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